밥을 담아갈 테니까. 요거 갖고 밥을 하면 이제 소리 나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저질렀죠. 주변에서는 늘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어려운 우리 집 형편을 딱하게 생각해서 저 친구분이 자신이 수년 동안 모은 통장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악한 친구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용서를 구하려고 친구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 안에서는 맞고 들어온 남편을 걱정하던 아내 들어가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 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무시한다고만 생각했던 악한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하네요. 음식 전문점 향정원 혜연입니다. 불교 방송에서는 오는 8월 20일 자재 공덕회를 방문합니다. 그 외 문화 탐방과 다양한 사찰 음식도 체험을 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경협 보험금 지급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협 보험금 교화신정주예신 주조신정주화신 주풍신정주왕신 주왕신정주야신 주조신정화수라 가루라와 대법전왕강자 연적전왕강강점 대자대왕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법회공덕금강당 금강장군 금강에
한상만복이 망보 청주인 한운수 망보 경주 유인 대춘자 영가 유정식 복이 망보 나유인 유제도 김해유인 김순내 영가 이교도사님 안 왔어요? 양태 이보사 양태 안 왔어요? 여기 앉은 보살이요? 성원만복이 망보 창녕의 성경서 허인숙복이 망보 김해인 지목 이수장영 이리영가 서초구 양재동 삼내시시 리메이저 아파트 대기동 박효무 복이 밀양의 박정호 임승영 밀양의 박승영 한자랑식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덕을 들여가지고 그때 또 굉장히 큰 분 들여가지고 가서 나라상 코칭해가지고 음식 그 합창도 선보이고 했었거든요. 템플스테이하고 그때 스님을 모시봤는데 그 스님이 제일 그 당시에가 제일 왕이셨어요. 네, 그 스님 오늘 어렵게 모셨어요. 일제 중이고 또 우리가 지금 5제잖아요, 그죠? 어느 절이나 다 좀 똑같아 행사가. 그래서 모시기가 쉽지 않았는데 스님 모셨으니까 좋은 말씀 잘 듣고 오늘 그 동영상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찍어주신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어디 사시니까 궁금했더니 이제 산꼭대기에 이렇게 서울신을 다 바라보는 곳에 이렇게 또 무사님들랑 같이 사시고 계셨네요. 예, 어쨌든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오전 사람들 납기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라 또 기도도 하시고 배가 고프셔서 제가 좀 많은 이야기를 못 해드리고 어쨌든 저는 하여튼 하고 많은 스님 중에 스님은 뭐 강의도 잘하시고 외국 가면요 아주 영어도 잘하시고 이렇게 일어도 하시고 막 이렇게 훌륭하신 스님한테 선배를 안 해서 앉은 아니에요 스님. 제가 선배였어요. 아유 별 말씀. 아이도 왜 그러세요? 그래서 하고 많은 왜 수행 중에 음식이라는 걸 택했을까? 저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하는 일은 청소년 수련을 해서 아이들 심사훈련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스님이 김사 스님께서 청소년 수련을 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오면 프로그램 짜고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아이들 훈련시켜라. 그리고 식단까지 짜서 그 아이들 훈련을 시키게 됐어요. 그 아이 중에 문제아이가 있었어요. 40년도 초에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목소리도 크고 기운신 형아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 아빠 같으니까 형아들이 야 교도소 가면 별다른 일이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훔쳐갖고 와라, 때리고 와라, 뺏어 와라. 그러니까 그런 아이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퇴학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퇴학이 결정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돈을 벌러 갔는데 자기 아이가 문제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절에 와서 스님한테 상담을 해갖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또 그 아이를 데려다 훈련을 시켰더니 그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는 모범학생 상급 학교는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너무 머리 아픈 아이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3박 4일 4박을 하고 나면 애들 얼굴빛이 틀려집니다. 그럼 옛날에 이제 지금은 뭐라 하지? 옛날에 공항이라 그랬어요. 그런 데서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물건이 없어진다든가 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다는 거 아주 훈련을 받고 가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200명, 300명씩. 그럼 애들이 200명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가고 나면 세탁기 7, 8개를 돌려야 됩니다. 이불집 200개, 요 200개, 100개 속까지 빨아야 돼요. 100개. 그 다음에 바로 피잖아. 그러면 애들이 200명이면 도와주는 사람의 선생까지 300명이 움직여야 됩니다. 300명이 그걸 하니까 막 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애들이 왔는데 그때는 진짜 고아원 아이들만 모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아이 내놓은 아이들. 그래서 왔는데 걔네들이 절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고 안 먹어요. 그러고는 30분을 내려가 있는 가게까지 가서 물건을 사다 먹는 거예요. 라면, 빵, 과자, 음료수, 담배, 술. 거기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음식 우리 마음을 만들어 준다 이랬는데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을 아이들이 식탁에 옮겨주면 아이들이 스님들의 마음을 반영하지 않아요. 스님들이 옛날에 이런 말 아주 별나야 머리를 깎겠죠. 예. 그런데 그런 스님이라도 다 심성은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스님 100명하고요 착한 속이라고 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100명이 이겨야 되잖아. 더더구나 못된 사람만 모이는데 스님. 그래도 착한 속이 이긴다는 거예요. 계산법으로가 많은 거죠. 모든 음식은 뭐냐? 약과 의약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분율이라는 율장에 보면 약권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모든 음식은 약이다. 일반 사람이 먹는 음식도 약이고 환자가 먹는 음식도 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엔 의식주에 음식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식이 아니고 약입니다. 왜 약과 의학적으로 다뤘을까? 병이 나서 치료하기 전에 예방의학입니다. 병균이 들어와서 죽이기 전에 방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약과 의학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방 설치도 우리는 의식주에 시계에서 다뤄야 되잖아요. 이 주방도 불교에서는 약과 의학적에서 주방 이야기가 나와요. 주방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바람이 통해야 돼요. 옛날에 뒤에서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손 씻는 세숫대야를 준비해서 손을 닦고 난 다음에 손 닦는 수건을 따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요 세숫대야에다가 빨래 빨고 발 씻고 나서 얼굴을 닦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는 구멍이 많아서 그 구멍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서 만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방을 그렇게 의학적으로 약적으로 다룬 거예요. 요즘에 요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던 신발과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요리하면 자기 요리 먹는 사람이 신기해요. 왜? 화장실은 균이 많아. 볼일 보면 다 무슨 화장실 있어 요즘에? 수제실 쓰세요. 그러면 볼일을 보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안 덮고 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서 나온 분사로 인해서 대소면에서 나온 균이 안방에서 현관문 밖까지 간다고 6m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볼 때는 반드시 변기 뚜껑을 덮고 물을 내린 다음에 화장실 청소할 때는 바닥 닦고 변기 닦고 공기까지 닦아야 화장실 청소가 끝난다. 그리고 볼일 보면 뭐죠? 반드시 손을 닦아야 돼요. 근데 거기 요리할 때 입는 가운하고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 나와서 요리하면 그 균이 어디로 갔겠어요? 옷에 붙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굉장히 엠브라스 그 안에 그렇게 균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어떻게 하죠? 옷을 싹 갈아입고 빨래를 하고 스님들도 그러죠. 어디 가서 누가 돌아가시면 갔다 와서 다 목욕을 하고 옷을 바세탁을 해야 됩니다. 예. 안 먹이고 음료수도 안 먹이고 감자 고구마 삶아 먹이고 간식은 떡볶이 전 이런 걸 해서 먹이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방학 땡기면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거의 매일매일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애들은 24시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쓰러지게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얼굴이 기미가 다 끼고 온몸에 다 열독이 솟아가지고 저는 왜 그럴까 병원에 갔더니 저희 아버님하고 오빠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오빠 둘이. 이번에도 이제 사촌 오빠가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저희 집이 간이 다 안 좋아요. 제가 그 유전자를 타고나갖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내어놓은 세월이 얼마냐 1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리를 해갖고 한 달도 오고 뭐 이렇게 막 뭐 피곤해서 10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3번을 쉬어야 걸어가는 거예요. 약이 게 무엇인가? 약이 무엇일까? 약을 찾다 보니까 약을 먹을 것이 아니고 약이 아닌 걸 버려야겠다. 약이 아닌 걸 버려야겠다. 왜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제가 출가를 허락을 하셨어요. 반은.
근데 내가 몸이 약하니까 절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셨는데도 제가 이제 본래는 저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선생이었어요. 우리 식구를 다 전도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부모원증인 강의를 듣게 됐어요. 부모원증인 강의를 듣고 제가 스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너무나 아버님이 엄했어요. 우리는 왕조니까 제가 조선 그 효령대가 16대 제가 17대인데 우리 아버지가 16대고 그러니까 맨날 아버님이 아버지 신발 넘어가도 그날 밥 굶어야 돼요. 아버지 보시고 이제 신문 보면 안 되고 아버지 앞에서 젓갈질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학교 때 갔더니 친구 엄마가 응 알았어 이래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감히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데 반말을 할까? 전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봐갖고 친구하고 친구 부모가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도 저렇게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버지가 엄하게 하니까 막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 원증인 강의를 들으니까 내가 부모님이 날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너무 감사한데 내가 불효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울었어요. 스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효도하는 데는 3가지가 있다. 상중하가 있는데 제 하품의 효도는 뭐냐? 부모님께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다시 태어나서 자식으로 태어나서 또 부모를 태어나서 효도는 그렇게 해드리면서 부모님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거예요. 제 상품의 효도는 뭐냐? 세상은 모든 불행은 무엇 때문에 생겨요? 집착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집착에서 해탈할 수 있는 불법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출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님한테 제가 이래만저만 해서 출가를 해야겠다니까 아버님이 집에 가만히 있고 시집가는 게 효도니까 출가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공무원 생활 좀 했거든요. 하고 회사 연구에 있으면서 나는 출가를 하면 포기를 해야지. 내가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세상에 내가 목사님한테 질문했던 모든 답이 불교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나는 스님이 되면 포기를 해야지. 근데 출가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출가를 해서 누구를 설득해서 불교를 믿으라고 할 것인가. 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5년을 기다렸어요. 출가를. 그래서 5년 만에 출가를 했는데 아버님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를 허락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그게 안 되시는가 봐요. 매일매일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지 마라. 가면 분명히 스님을 붙들고 울 것인데 그러면 스님 엄마 될 자격이 없다. 절대 안 온다고 어머니가 각서를 쓰시고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묵을 참 잘 드셔요. 도토리 묵을 한만 가늘게 채를 쓸어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묵을 쓰시고 저는 어머니만큼 그 청풍묵을 맛있게 한 묵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묵을 좋아하니까 그 묵을 써서 청풍묵과 도토리묵을 머리에 이시고 우리 예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수락관에 국녀셨다가 나오셔서 두 분이 이제 계약이 떠나서 결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큰딸이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아버님이 궁에 갔다 오시면 뭐 먹고 싶다는 어머니가 이제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묵서부터 동치미서부터 너무 잘 담그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묵을 써갖고 이제 하니까 아버지가 목타전에서 보냈더라고요. 이제 딸로 생각하지 말고 스님으로 생각하라고 어머니 손에 들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날 가을에 이제 어린이 온다 그러니까 절에 놓으면 빨리 어린이 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막 끓이는데 누가 밑에 스님 불러요. 그래서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이모하고 언니들하고 이제 보따리 이고 왜 택시도 안 타고 버스를 타고 그 밑에 산꼭대기까지 올라오셨는데 여기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이제 길이 이렇게 발을 뚫었는데 500m는 올라가는데 그 길을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지게에다가 물을 이렇게 끄드려 갖고 이렇게 지게 짊어지고 치다 보니까 어머니가 밑에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날 딛고 가려고 왔는데 이미 머리는 깎았지, 지게도 졌지, 고무신을 신었지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내 고무신을 붙들고 우시다가 그래서 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0% 치료가 됐대요. 나머지 40%는 경전에 보면 계절 음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식습관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너무 짧아서 그 말씀을 제가 다 드릴지를 모르겠어요. 배가 고프실 것 같아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만에 향채를 만들었어요. 그 통증까지 온 간을 향채를 만드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지금도 사진을 찍으면 안 좋은 그 옛날에 알았던 강경화 자리가 그냥 있죠. 거기서 진행만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낳았을 때 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 못했으니까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하는 대신 어른들을 모시고 내가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를 부른 데가 오늘 봉은사였어요. 그래서 강남 봉은사에 가서 노인대학을 했어요. 한 달 만에 80명에서 130명으로 늘었어요. 노인대학에. 그리고 어린이집을 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 문화를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꾸 뭐 방송국에서 방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논문을 썼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스님 논문을 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때 94년도에 불교TV 방송이 생겼어요. 그래서 95년 3월 달부터 정기 방송을 했는데 그때 기독교 방송은 생기지도 않을 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스님 논문을 주면 그 논문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불교TV 방송에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줬는데 그 사람이 와서 부처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스님한테 듣고 와서 오늘 이렇게 논문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딱 보시더니 종교가 뭐냐 물으니까 불교가 아니라 그래요. 그걸 왜 가져가려는가 그런다 그래요. 우리 스님이 그 논문이 우리나라 최초 논문인데 함부로 돌리면 되냐. 교수님도 논문 파일을 안 주고 너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되냐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로부터 한참 있다가 불교TV 방송에서 방송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이 음식이 내 수행이라고 생각을 안 했대요. 지나가는 쳐다도 보지도 않은 돌과 나무같이 살아야 수행을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텔레비 나와서 법문도 아니고 요리를 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안 한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프로그램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요리사 데려다가 그 논문 보고 요리하라 그래라 이러고서 제가 명함을 줬어요. 다시 PD가 찾아왔어요. 스님 큰일 났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기독교 방송은 생기지도 않을 때 기독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말만 바꾼 거예요. 뭐 자연과 같이 살라 그랬는데 그 어디서 병이 났다. 그러니까 경전에는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으로 다 바꿔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PD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스님이 이 논문을 써갖고 돌리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사찰 음식이 좋은 점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먼저 쓰는 사람이 인재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써버리면 불교가 암만 그 말해도 사람들 덜 먹힌다 했죠. 그러니까 스님이 이 논문을 함부로 돌린 책임을 지기 위해서 텔레비에 나와서 논문에 대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러면 강의를 하겠다. 근데 누가 뭐 텔레비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누가 말을 듣나요? 지금은 제가 이제 텔레비 나이 나고 요리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지만 옛날에는 뭐 맛있는 거나 준다 그래야 오지 누가 오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에서 괜히 사업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제가 마음이 우울해요.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일단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넌 뭐 먹고 사냐? 아니 마음이 우울해서 사업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해서 왔는데 무엇을 먹고 왔느냐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고 왜 물었겠어? 먹는 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나가서만 가감하게 뭐 먹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개들이 싫어해요. 스님 그런 말 하면 그 라면 회사에서 된장 공장에서 과자 공장에서 싫어한다. 그런데 아닌 걸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수행자예요. 저는요 걱정 안 해요. 내가 쌀 없다 그러면 한 말 사주실 수 있죠? 제가 배추 사달라면 배추 사주실 거죠? 저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삽니다. 세 끈이 못 먹으면 두 끈이 먹으면 돼요. 두 끈이 못 먹으면 스님들 일부 살아도 되죠?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음식이 약이라는데 약이 아닌 것을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죠? 부처님의 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어쨌든 스님들이 안 드시는 음식 뭐 뭔지 아시죠? 예, 긴 설명 안 할게요. 어쨌든 고기와 육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하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 생명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계율이 뭐예요? 살생하지 마라. 역시 훌륭한 스님 신도라면 탁 나와. 어디가 뭐라 했지? 스님이 그러셨는데 이렇게 생명을 죽이지 마라. 근데 그 생명이 어디까지냐? 사람을 죽이지 말아가 아니고 생명을 죽이지 마라.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세계를 우주라 그래요. 우주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 우리 사람, 동물, 개미, 모기, 움직이는 건 다 유정의 생명이에요. 또 무정의 생명은 뭐냐? 아픔을 느끼지 않는 식물들. 바람, 공기, 물, 흙을 합해서 무정이라 그러는데 그 유정과 무정을 합한 생명을 많은 생명에서 무리중자에 있어서 중생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연이라 합니다. 걔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가 어느 날 아프다고 공포하잖아요. 그 사람은 제가 신자했지만 부처님 제자를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아프다 그러니까 아니 생사를 초월한 동인의 경지에 올라갔는데 왜 아프다 그러냐고 묻지. 그래서 부처님이 물어보고 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감히 그 스승한테 가서 뭐를 여쭙니까? 그래서 대표로 물어보냐. 문수보살을 보내. 문수보살이 가서 그랬잖아. 유마가사시여, 당신은 생사를 초월한 도인의 경지에 올라갔는데 왜 아프다 그러냐. 그러니까 유마가사가 뭐라 그러냐. 중생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 중생은 뭐라 그랬어요? 유정과 무정을 합해 이 우주 안의 모든 생명, 물, 바람, 공기를 합해서 그 생명들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중생이 앞에서 내가 아프다. 그래서 불교는 무슨 사상이라 그래요? 불이사상.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둘이 아니고 물도 바람, 공기도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라. 제가 음식 강의라는 건 바로 이 불의 사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이런 강의하면요, 애들이 그래요. 얘들은 먹을 거 먼저 줘야 돼요. 먹을 거 다 줘놓고. 제가 이제 두부김밥을 사줬어요. 두부를 튀겨가지고 유기농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 콩으로 식용유를 해서 두부를 튀겨서 직간장하고 조청에다 졸이고 당근 볶고 우엉 직간장하고 저는 아예 직간 그리고 하얀 물엿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졸여줬어요. 얘들이 이래요. 스님이 생선이나 고기 안 넣을 줄은 알았대. 근데 어떻게 햄소스에다 계란에다가 단무지까지 빼주냐는 햄소스에는 첨가제가 들어가서 못 넣어줘. 약이 아니지 않냐. 왜? 첨가제는 약에 독이에요? 독이. 그래서 못 넣어준단다. 계란은 불교는 천의 육식을 금한 게 아니야. 몸이 아플 때는 수행자는 허약했어. 그 허약은 고기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종류에서 9종류까지 갑니다. 3종류가 뭐냐면 내가 너무 몸이 아플 때 내가 듣고 보고 죽이지 않으면 된다. 근데 내가 몸이 위중하진 않지만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먹을 때는 점점 늘어서 5종류, 7종류, 9종류로 갑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도 정해져. 특히 요즘에 개고기 먹으면 절대 안 드세요. 불자들은 드시지 않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한 달, 두 달 안에 죽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다 병원에서 묻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탕 안 드셨어요? 왜? 개가 죽어서 충을 많이 키죠, 개가. 그래서 불교가 어떻게 되고 또 개가 죽어서 사람으로도 많이 태어나고 또 사람이 죽어서 개로 태어납니다. 개가 사람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먹게 되면 충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개고기를 먹었지만 옛날에 개 뭐 먹여서 키웠으니까 사람들이 먹는 밥, 된장 먹었어요. 요즘에 뭐 먹여요? 사료. 사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우리 못 먹어요. 그 사료는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개고기를 먹고 암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우리나라에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안에 가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환자를 너무나 많이 봐요. 지금 일주일에 한 180명 정도 강의를 하는데 대개자가 5,000명이 넘어요. 다 그 사람들이 뭐 제가 유명해서 온 게 아니고 이렇게 음식을 바꾸면서 자기 몸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근데 요즘에 또 결함이 문제가 뭐냐. 닭을 6개월 키우는 건 3개월뿐이 안 키워요. 그죠? 또 결함은 본래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닭이 알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삼계탕을 먹는다는 거예요. 계란 대신 닭을 먹는데 요즘에 계란은 365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삽니다.
하루에 계란을 한 개 낳는 게 아니고 어떤 게 하는 게잖아 2개를 낳는다. 물을 줘서 사료를 줘서 성장 촉진을.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 촉진해서 빨리빨리 키워서 계란도 만들고 닭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만든 캣떡기 치킨을 통닭을 먹고 나니까 뭐하죠? 생리를 빨리 해요. 어린아이들부터 가슴이 나왔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태어나서 1년도 안 돼서 생리하는 건수가 1년이면 2만 건씩 오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3세 전에 생리를 하면요. 자궁암 유방암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왜? 호르몬 강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9개월 된 아이가 자궁암 수술했어요. 얼마 전에. 예, 지금 현상이 이래. 예, 우리 인간들이 다 너무나 욕심내죠. 약이라 그러는데 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그런 결함이 없어 못 넣어줬단다. 그리고 단무지는 긴 물을 뽑아서 시들시들 말리면 쭈글쭈글해질 때 쌀개에다가 설탕도 안 넣고 소금만 좀 넣으면 짜지도 않으면서 달고 맛있어요. 요즘 단무지 쪼글쪼글해요. 사각사각해요. 사각사각해요. 뭐 넣어서? 청바지 안 들어가면 그렇게 절대 안 넣어요. 그래서 내가 못 넣어준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그 애호박을 이렇게 채 썰어서 소금에 버무려놨다가 통밀가루 넣고 부쳐 먹으라니까 애들이 이래요. 스님 호박 노노노 이래. 왜? 그랬더니 호박 안 먹는데. 왜 하면 어쨌든 싫다는 거야. 한 번만 먹어보고 먹지 싫으면 먹지 말아라. 선생님들이 먹으면 된단다. 애들이 다 먹고 호박나물 하나도 안 남겨서 호박전을요. 집에 가서 엄마 호박나물 주세요. 찌개는 호박을 건져 먹죠. 어머니가 놀래갖고 때려도 안 먹는 호박을 어떻게 먹였냐는 거예요. 제가 남의 애를 때렸겠어요. 근데 왜 애가 호박을 왜 안 먹었냐. 엄마들이 아이 또 호박을 줄 때 동그랗게 썰어갖고 어디다 씌워서 붙여서요? 계란에다가. 아이는 어릴 때 계란을 먼저 먹어봤어요. 삶은 것도 먹고 이유식에 먼저 주잖아요. 그죠? 계란은 고소하고 맛있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란이 호박하고 합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호박의 단맛과 풋내 때문에 계란에서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 단맛, 비린내나는 생선 같은 데다가 단 걸 집어넣으면 비린내가 더 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넣으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이는 계란을 먹어봐서 맛을 아는 거야. 호박 맛을 모르니까 호박을 안 먹는 거야. 근데 호박 맛을 일러주니까 뭐죠? 애들이 호박이 달고 얼마나 맛있어요. 먹는 거. 다 앉혀놓고 제가 그래서 아까 맛있는 거 주면 미끼였어. 물도 나와 하나고 흙도 나와 하나니 네가 이 다음에 커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먹을 것을 흙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 스님 뻥치지 말래. 어떻게 물이 나랑 하나냐. 그래? 좋은 물을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되냐니까 막 건강해지네. 근데 물이 더러워졌어. 더러운 물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되니까 손을 이래서 칵 죽는다. 그러니까 물하고 너하고 하나야 둘이야. 그래 뭐라 그랬어요? 하나인 거예요. 공기도 나하고 물도 나와 하나.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동물을 피해 주지 않고 해서 아픔을 느끼지 않는 식물을 택게 먹다 보니까 채식주의의 식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채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빌 때요. 낫으로 비면 풀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계를 빌면 다다다 기계 소리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독을 많이 느끼면서 풀떡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풀 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런다는 거예요. 왜? 걔네들도 자기의 에너지가 있게.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채식주의 시장이 돌아왔어요. 근데 채소 중에도 안 먹는 게 있어요. 뭐죠? 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 그거는 뭐 살사한 것도 아니고 그죠? 첨가제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못 먹느냐? 바로 음식이 우리 성품을 만들어줄 때는 그렇습니다. 파마늘은 익혀 먹으면 음력이 나고 날려 먹으면 화가 난다. 육식은 동적인 음식이에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음식에 에너지를 나눴어요. 동적이냐 정적이냐. 동적이냐 바깥으로 내치단이 많은 거. 우리가 금지시키는 거. 육류, 어패류, 술. 그 다음에 오신채. 채식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은 다 거기에 해당돼요. 나머지 빼고는 정적인 식품이. 정적인 식품의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차입니다. 그래서 차를 이끌어서 뭐라 그러냐. 선달임이라고. 차와 선은 같은 맛이야. 왜? 차를 마시면 이제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아 선에 가까이 되는데 스님들이 딴 데는 돈을 아껴도 차 마시는 데는 돈을 안 아끼네. 그래서 동적인 음식이야. 우리 지방마다 음식이 틀려요. 같아요? 어느 지방은 음식을 짜고 먹게 보니까 성질이 급하다 그러고 어느 지방은 심심하고 건강하게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해서 양반이라고 그래요.
전라도는 산가들과 바다와는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굉장히 음식 재료가 풍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많아. 그래서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나요. 이렇게 지방에 좋아하는 음식에 따라서 그 지방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따라서 자기 성품이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수행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식이라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은요, 생명을 받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고파? 뭐 하겠다? 죽겠다. 배불러 뭐 하겠다? 죽겠다. 거기에 플러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 채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연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분리시켰어요. 사람들이 막 어디 가면 밥 하나 넣고 막 묻혀놓고 우리도 절집같이 먹는데 그건 아니. 세상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진 않았다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이 먹은 사람들 나오는 사람 많아요. 나쁜 짓 하면서. 그죠?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철 든다 그러지 철은요 그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김동길 같은 사람들. 어쨌든 저희 그러면 백투사에 들어가셨지만 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음식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건강 플러스 여름에 더운 데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한옥에 이사를 갔어요. 집이 너무 추워서 제가 또 이거 이 집이 추워서 내가 못 살겠다니까 막 제가 하도 이사를 가니까 막 저기 도반님이 와갖고 아주 2달 동안 땀을 흘리면서 집수리를 해줬어요. 이사 가면 뱀을 눕는데 저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제가 이렇게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생명 존중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알려야겠다 해서 음식 수행자가 됐고 그래서 어쨌든 약이 아닌 걸 버리셔야 돼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는 조미료 안 먹습니다. 또 다시다는 드세요. 다시다 드시면 안 돼요. 조미료 손에 대고 손 뚫어져. 빨래 써요. 빨래가. 어진 언니가 너무 조미료를 좋아해요. 가니까 꼬치랑 집어넣고 동치미도 집어넣고 막 먹는데 다 집어넣어요. 제가 밥을 못 먹어서 물 말아서 밥을 먹고 왔어요. 할매 이렇게 먹으면 골다공증 걸리고 위암 걸린다니까 조미료 그거 그래서 담아봐봐 그릇 뚫어주지 그랬어요. 할머니가 뭐라 그래? 스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대체 조미료 안 넣고 무슨 말이 아닌 거예요. 영감이요. 아들, 며느리, 딸 사이까지 다 위험한지. 요즘에 왜 이렇게 건강검사하잖아요. 한 집에 암 환자가 생기면 가감한 식단을 바꿔줘요. 할머니가 맛있게 갖고 다 퍼들려요. 또 맛소금 안 됩니다. 또 구워서 만든 구운 김도 안 돼요. 굽는 순간에 기름이 산화되기 시작해요. 음료수도 안 돼요. 아이들 이빨 빼갖고 담가놓으면 어떻게 되죠? 상해요. 어떤 사람이 제가 동네 병원에 1년 동안 이렇게 환자들을 위한 강의를 갔어요. 동네에 이제 처음 병원을 개원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옆에 병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해주고 했어요. 세상에 저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 운동선수들 무슨 이렇게 프랭카드에서 안부 선생님들 스님들 세상에 이 힘든데 한 분이라도 내끼시지 뭐한다 프랭카를 왜 그러셨어. 뭐 운동장 많은 데다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강당에 꽉 차갖고 복도까지 다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계속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오늘은 뭐 고혈압, 오늘은 뭐 당뇨 이렇게 하면 의사 선생님이 당뇨는 외우고 뭐 어떻게 음식을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자, 2~30분 하면 제가 1시간 반 동안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음식을 저희 조교들이 만들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 여러 막 변사람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아토피가 한갑이 넘었는데 여기 볼 수가 우리 조교들이 다시는 안 보고 싶대요. 온도깨비처럼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와서 무슨 우리 아들은 32인데 밥만 먹으면 설사한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근데 뭘 좋아하는지 알려주면 제가 도움을 드린다 그러니까 아이 저기 뭐든지 잘 먹는 페트병으로 2,200원이래요. 그럼 한 달에 5만 원을 갖고 시장에 가면 그거 10병 사면 22,000원이 나가잖아요. 그럼 시장 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그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아드님 듣고 병원에 가세요. 검사했어요. 대장암 3기 말이에요. 왜? 위가 이거 맨날 먹으니까 어쩌다 먹으면 괜찮겠죠. 애들 이빨 녹듯이 위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고기 절 때만 그런 거 한다고요. 생선에 먹을 때도 부드럽게 먹는다고 음료수 넣는다는 거. 짜지 담글 때도 그걸 넣으면 안 상하고
안 짜게 먹는다고 그렇게 한다. 젓갈 짜다고 하얀 물에서다 담가갖고 나중에 소금을 넣으면 짜지도 않고 탱글탱글 있다는 거. 그러면 소금은 짜게 먹어도 되지만 그 하얀 물엿에 상하지도 않고 그 정도면 얼마나 목을 많이 쳤겠어요? 그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제 위를 부드럽게 만드니까 위에서 뭐죠? 바로 대장으로 가요. 대장에서 탈백이 없으니까 바로 설사하는 거예요. 먹은 영양이 흡수도 안 되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하니까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간장, 진간장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발효되지 않는 건 안 돼요. 이제 여수에 가면요, 예수병 그 병원에 서양 의사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많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위암이 많은가 하는 걸 한국 사람들 짜게 먹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조사를 나갔대. 사람들이 뭘 이렇게 많이 먹는가 그랬더니 마침 장을 담글 때 갔는가 봐. 메주를 갖고 장을 담그니까 메주를 갖다 실험을 해봤더니 그 메주에 뭐가 있죠? 곰팡이가 있잖아요. 아, 이 곰팡이군이 바로 암을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장을 많이 먹어서 암에 걸린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서양에 나가서. 근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장을 먹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장수촌에 사람들이 장을 많이 먹는데 싶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걔가 암을 되레 억제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중에서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메주를 소금 천일염에 담그면 나쁜 균은 다 죽고 좋은 균만 남는다는 거예요. 6개월이 되면 거의 90%가 나쁜 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1년이 되면 완전히 균이 다 죽어서 좋은 그런 균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은 1년이 지난 다음에 퍼서 드셔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걔가 이렇게 암을 없애주고 몸 안에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 얘기를 하면 어쨌든 스님들은 채식일제 식단을 하다 보니까 그 채소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다양한 장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임금님 평균 나이가 40일.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임금님이 오래 살 수 있겠까 하고 고민을 하려고. 그래서 막 조사를 다니는 거예요. 오래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제일 오래 살더래. 평균 나이가 80일. 임금님 나이가 40일 때, 평균 나이 40일 때 스님들이 평균 나이 80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가서 묻습니다. 대체 건강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합장할 때 가장 좋은 게 나옵니다. 절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온몸의 기가 한 바퀴 돌잖아요. 절을 할 때 손을 뒤집어. 사람들이 아이고 부처님한테 뭐 달라고 빈다고. 그게 아니고 절을 할 때 몸 안에 독소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얼굴에 구멍을 통해서 손을 뒤집으면 요 손에 용천이 있죠. 여기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죠. 우리 피곤할 때 손발만 닦아도 뭐죠?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하라고 일러줘요. 명상을 해라. 자꾸 버려라. 예. 자, 불교는 음식도 뭐죠? 빼고 먹잖아. 그죠? 제가 외국에 가서, 저번에 독일 가서 그랬어요. 오늘 음식 속에는 고기도 빼고 생선도 빼고 사랑하는 건 반이야. 불교는 뺄셈의 종이다.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오기 위해서 하는데 불교는 뺀다는 거에 대해서. 모든 세상의 전쟁은 뭐 욕심 때문에 생기는데 이거 유럽 사람들인데 진짜 이거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여야 된다고 지난번에 독일에 가서 누가 이제 그 독일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꾸 이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음식은 뭐 먹냐 그래. 무슨 음식을 먹냐 그러니까 스님들이 못 가르쳐 준다 그래. 왜? 옛날에 좋은 건 다 누가 먹었죠? 임금님이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 그러니까 허준 선생님이 절대 진상하라 그러지 않을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네. 대답 안 하는 사람이 3분의 1인데 네. 가르쳐 드릴까요? 네. 밖에 가서 장독대를 가르치면서 저기 있는 장을 3일에 한 번씩만 먹어도 평균 나이 8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궁에서 장을 담기 시작합니다. 메주를 쏟아줘요. 그래서 문헌에 나와요. 절메주라는 게. 궁에는 이제 많이 먹어야 되니까 메주를 크게 쓰는 거예요.
훅에 쓰다 보니까 얘를 이제 매주를 해갖고 말려서 어떻게 해요? 띄울 때 이렇게 재잖아. 이게 재니까 작을 때는 괜찮은데 매주가 크니까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썩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저 궁에 가는 절에서 만드는 절매주는 어떻게 띄우느냐? 지푸라기만 넣은 게 아니고 솔가지를 꺾어 놓았다고 문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매주를 갖다 주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궁에서 장을 담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동의보감에 제대로 먹어야 몸이 산다는 책을 음식 문화만 해서 책을 썼대요. 그래서 쓰고 나서 내 논문을 2편을 보게 됐는데 어떻게 동의보감에 있는 말씀하고 스님이 쓴 부처님 말씀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으냐는 거예요. 전 동의보감을 안 갔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들고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불교 성전이 동의보감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경전을 근거해서 나온 말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인 선생님하고 북권수교를 하게 됐어요. 내가 가서 강의하면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 하던데 동의보감에 무슨 말을 어떻게 써 있냐 이야기하니까 스님 맞습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석씨께서 말씀하시되 석씨가 누구예요? 그거 맞는 거죠. 한글도 누가 만들었어요? 스님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은 경전을 근거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의사들한테 강의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아니고 뭐죠? 부처님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계전식을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아침에는 어디가 움직이니, 뭘 어떻게 먹어라,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거기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파는 장은 드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음식이 뭐죠? 야채 위주의 음식을 먹습니다. 야채는 약이에요. 약은 뭐하고 통하냐? 독하고 통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흡수를 자주시켜줍니다. 근데 모든 야채는 뭐죠? 냉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냉하면 안 만져도 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냉한 것은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묻히고 또 너무 열이 많은 것은 된장에 묻히고 이렇게 지혜가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국 큰 스님이 저희 절에 와서 법문하시면서 이제 내가 요리를 하니까 사람들한테 그 강의를 하는 거야. 당신 프랑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 한국 세계에서 1위가 된다. 왜 1위가 되냐면 계속 지구가 오염되는데 그 오염 속에 제일 먼저 높은 게 짐승이라는 거야. 이미 왔잖아. 구제, 사세 뭐 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오염되냐? 땅이 오염된다는 거야. 땅이 오염되면 뭐가 오염되죠? 거여 자란 식물이 오염되고 그 식물을 서양 사람들은 날로 먹고 설탕과 식초를 통해서 피클이라는 걸 담가 먹어요. 우리 김치 속에 식초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저절로 발효된다. 그 차이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채를 발효된 장을 통해서 우리가 먹기 때문에 면역력 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야채를 해독해 먹고 중금속을 해독해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가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2050년이 되면요 세계에서 강한 장수나라가 된대요. 우리나라가 이 발효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발효 음식을 먹는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 급식 가면 뭐죠? 안 먹어요. 이거 불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스님께서 좀 그 일을 많이 해주시려 했는데 인연이 거기까지라. 네. 그래서 어쨌든 파는 장을 드시면 안 돼요. 그 장은 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콩기름 짜고 난 그 비지에다가 염산을 뿌려서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스님이 우리 가르치는 강의하는 스님인데 그 막 진간장을 먹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물감을 파는 사람인데 검정 물감을 막 누가 그렇게 많이 사가더래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가느냐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팔아주니까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대접을 하기로 했대요. 나중에 명함을 받으니까 그 장공장에서 간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물감을 사가지고 가요. 그때부터 이 사람 장 먹지 말라고. 장이 아니고 떠먹물이. 그래서 발효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천일염이 최고입니다. 천일염이. 우리나라 천일염의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 염전이 생긴 지는 100년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고창의 선운사에 가면 건담스님이라는 스님이 1500년 전에 바닷물을 수로를 끓여들여서 운동이를 파서 거기다가 소나무가지를 꺾어놓고 바닷물을 이제 정화를 시켜서 그거를 끓여서 끓일자 소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게 하고 팔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창 사람들이 그 소금을 팔아서 이렇게
고창이 부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보온염이라 해갖고 소금을 만들면 절에 가서 시주를 한대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다시 재현했잖아요. 근데 소금을 일본 사람이 와서 염주를 만들었는데 그 햇빛에 한 염전하고 또 우리가 끓여서 한 염전하고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중국산 소금이 똑같은 소금인데 중국산 소금은 맛이 어때요? 써요. 그 중국산 소금은 염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닷물을 퍼다가 바위에다 갖다가 던지면 그 바위가 뜨거우면서 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소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랜 공정을 통해서 바닷물이 정화돼서 결정체가 돼야 되는데 빠르게 만들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끓이면 어떻게 돼? 끓일 때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볶은 소금을 한자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향생제를 먹으면 그게 내 몸속에 차여 있답니다. 차여 있다가 내가 몸이 힘들 때 딱 그게 나와서 염증을 만들고 암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볶은 소금을 갖고 그걸 빼준다는 거예요. 제가 차를 몰고 갔어요. 스님, 우리 연구원에 비구니회관에 환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 소금을 스님 저도 사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환자들한테 논아주겠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소금을 볶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소금을 볶을 때 가마솥에 빨갛게 달군대요. 거기다 소금을 넣고 볶으면 우리는 먹는 걸로 얼로 먹죠? 입으로 먹어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 하냐? 온몸으로 먹는다고 했어요. 경전에 보면 4가지로 먹는다. 사식으로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먹느냐? 눈, 코, 입으로 다 먹는 거예요. 눈에 아름다운 거 보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좋죠. 근데 뭐 텔레비에서 안 좋은 거 먹거나 길에다 짐승 준 거 먹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먹는 거예요. 소리 수행이라고. 아까 스님 두 분이 연불 하시는데 너무나 되게 교수님하고 스님하고 연불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네. 그래서 소리 수행. 소리 수행. 네. 그 소리를 통해서 내 몸의 모든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악이 우리 오줌 물 때 뭐라 그러죠? 시술에 오줌을 쓰면 기운이 열리고 음가술에 똥을 넣을 기운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나 방광염이 안 좋을 때 볼일 먹고 물을 샥 트면 금방 볼일 받는데 다시 화장실 가고 싶어요. 밥 먹고 설거지 하려고 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 샷 소리에 오줌을 삿소리를 듣고 대소변 넣을 수 있는 기가 열린다. 내가 연불을 하든지 스님이 하는 연불 소리를 듣든지 차 안에서 연불을 테이프만 들으면 내 몸에 기가 열린다. 남들보다 스님들이 피부가 어때요? 좋아요. 젊어 보여요? 안 젊어 보여요? 독일에 같은 학생들이 스님 저려온 지 몇 년 됐어요? 34년 됐는데 그럼 몇 살에 왔다 했어요? 5살에 왔어요? 나중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 뭐 먹고 사냐? 음식은 생명이기 때문에 음식은 다 연결됩니다. 우리가 수혈이라면 건강한 몸과 맑은 영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해 뭐가 필요해요? 맑고 건강한 몸과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루려면 뭐가 있냐? 맑고 건강한 음식이 토대가 돼요. 그 맑고 건강한 음식을 얻으려면 뭐가 토대가 돼야 돼요? 땅, 물, 공기가 맑고 건강합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둘이 사람, 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환경운동, 쓰레기 종류한 데를 보장할 거면 밖을 갖고 제일 먼저 실천하셨고 한국의 스님들이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슨 공양을 하세요? 바로 공양을 하세요.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봉침이라 해갖고 일반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게 통념화 되더라고요. 아, 그 의사가 무식한 게 아니고 내가 무식했구나. 당신은 15년 전에 벌을 갖고 치료하는 걸 그때서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외과 전문이에요. 응급실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연세가 있으니까 수술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상황이 안 좋은데 죽고 살고, 어떤 사람은 상황이 좋은데 살고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더라. 아니 의사의 견해에서 이 사람은 얼마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은 얼마 있다 죽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환자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더라고요. 아, 음식이 뭐가 있구나. 대구에서부터 1년 동안 오늘도 배우고 오셨어요. 당연히 부인이 소아과 원장이 있는데 신장을 한 부인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진짜 저런 남편하고 행복했냐고 물어봐야 되니까 스님 맞습니다. 제가 젊을 때 속 좀 시겠거든요. 글쎄 뭐 그 인격에 바람핀이라고 어떻게 속을 시렸냐고 물으니까 네, 여자들은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러면 남자들 그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경상 남자가 되니까 듣기 싫으니까 서울 병원에 있다가 대구로 가버려서 엄마한테 핑계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방학 때는 또 뭐 의료봉으로 나갔더니 부인을 너무 외롭게 놔뒀더니 부인이 속이 상해고 심장병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잘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입을 통해서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온몸을 먹어요, 안 먹어요? 온몸. 오늘 스님 연물 속에 바깥에 숲속에 맑은 한기에 뭐 오늘 또 뭐 나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 또 뭐 장독대도 있더라고요. 장담하면서 음식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복 받고 가는 거예요. 예. 네. 네. 요즘에는 형편들이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열심히 포기를 해라. 아, 돈 많았는 거면 스님 연물해 주시지 떡 먹지 밥 먹지 차 마시지 그러면 복 지을 게 없어. 그러면 나가서 말을 해도 오늘 들은 이야기 같은 거를 사람들이 전하는 거야.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정육에 대한 운동을 불교를 해줘야 돼. 고기를 먹지 마라 안 하가 그게 아니고 맑은 정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소들도 돼지들도 다 자기 살 권리를 불교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아셨죠? 예. 집에 가서 버리셔야 돼요. 그죠? 찬장부터 버리셔야 돼요. 더 해도 되겠어요? 네. 안 드시겠어요? 금방 1시간이 됐어요. 먼저 주세요. 간이 많이 해야 된다고. 사람들 먼저 먹여야 떡하고 요거트만 먼저 주는 거예요. 음료수 주든지 물을 주든지. 자, 그럼 뭐 다 버렸어요 이제. 그죠? 네. 그러면 식습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금강명 체수왕녀라는 경전에 보면 제병품이라는 게 나와요. 병을 제하는 품이다. 계절에 따라서 병이 일어나는 계절에 따라서 음식을 취해서 먹으면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돌아가니까 몸에 일도 안 하고 그죠? 응? 운동도 안 했는데 너무 피곤해. 우리 때 뭐라 그러죠? 충곤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봄이 되면 쓴맛의 요리를 먹으라고 그랬어 부처님. 그래서 절에는요 머우하고 수구를 3번이나 안 해주면 상절내 주셔도 된다는 거. 왜?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봄이 되면 무슨 병이 많이 난다면 심장병, 기침하고 심장병이 많이 나는데 심장이라고 안 그러고 심하라고 했어요. 하를 많이 참으면 심장병이 생기잖아요. 하를 많이 생긴 거죠? 피가 긴장을 하게 되고 그게 굳어서 혈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를 굳어도 안 되고 자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현매양처 며느리들이 많이 걸려서 현매양처병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며느리가 안 걸리고 시어머니하고 남편들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심장병. 예. 이제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쓴맛 요리를 먹어라. 어디 부딪혀서 멍이 달린다든가 좀 피곤하면 눈에 핏발이 잘 든다든가 이런 사람은 앞으로 뇌혈관에 심혈관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러냐 쑥차 드세요. 간동화 드세요. 간동화 먹어야 된다. 그걸 왜 먹느냐 걔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봄이 되면 지구가 에너지가 돌아가지 나도 돌아가. 누구나 다 충곤증은 있어. 그러면 그 핏줄을 끌어잡고 늘은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데 그 피 속에 알려버리는 혈전들이 막 돌아가다가 심장으로 가장 많이 유입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뇌로 갈 수도 있고 심장으로 가는데 터지고 안 터지는 건 어떤 사람이냐? 혈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튼튼하면 어떻게 되죠? 수압이 세버리면 터지겠죠. 근데 호수가 튼튼하면 수압이 세도 안 터져. 바꿔서 혈관이 약할 때 혈압이 세버리면 어떻게 돼요? 터지겠죠. 근데 혈관이 튼튼하면 혈압이 세도 뿡 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쑥하고 머우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동안 왜 중풍 예방한다고 머우에다가 뭐 매실에다가 계란 넣어갖고 아시죠? 그럼 쑥하고 머우를 다 먹어도 됩니다. 쑥이 좋다니까 뜯어갖고 그것도 소다에 삶아갖고 1년 12달 냉장고 넣고 안 되는 거예요. 소다를 수채 맡길 때 놓으세요. 뻥 쏘잖아. 왜 다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삶아서 소금을 넣으면 그냥 삶아서 냉동실에 넣고 먹는데 그걸 넣고 먹을 사람은 누구냐? 몸이 열이 없는 사람, 냉한 사람만 쑥을 먹어야 됩니다.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이 쑥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열과 열과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늘 먹고 나서 쓰고 어떤 사람은 안 나. 왜? 열이 많은 사람이 열나는 걸 먹으면 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해놓으셨으니까 한의사들이 강의를 좀 놀란다니까. 우리 날씨 더울 때 음식 놔두면 어떻게 해요? 상하잖아요. 몸도 똑같아. 열이 많은데 열을 집어넣으면 몸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 좋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냉한지 열이 많은지 어떻게 되냐? 너는요 냉지풍이에요. 이파리가 어떻게 해? 넓어요. 지가 추우니까 햇빛만 입어달라고 이빨을 막 넓힌다. 쑥은 더우니까 이파리를 좁혀요. 딱 잎사귀 보면 이제 아시는 거야. 아, 이건 열시품이구나. 이건 냉시품이구나. 냉시품은 누가 먹어야 돼? 열 많은 사람. 또 열시품은 냉한 사람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내가 열이 많은지 모르잖아. 그죠? 냉한데. 그러니까 3번씩만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무슨 병이 많이 생긴다느냐? 풍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풍이. 여름에 덥다고 찬물을 많이 먹거나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면 나중에 중풍에 걸리기 쉬운 체질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리 밑에 비부장 어떻게 되죠? 입이 돌아가요. 그게 풍이에요. 작은 풍. 옛날에 50개, 50살에 왔는데 요새는 20대, 30대에 와. 왜? 운전하면서 에어컨 바람 어깨에 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뭉치는 기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름에는 미끈미끈한 음식을 먹어라. 제일 좋은 밥은 보리밥. 제일 좋은 차는 보리차. 더위를 식혀주는 거예요. 아이들 열나면 못 이겼어요. 보리차. 그러니까 보리차를 먹으면 여름에 더 절로 더워. 그 다음에 상추. 대궁 있죠? 그거를 3번 이상 안 해주면 또 내쫓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상추 대를 똑 따면 뭐가 나오죠? 하얀 진이 나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그죠? 그걸 갖고 이제 두들겨서 전을 부치거나 이제 김치를 담그면 걔를 뭐라 그러냐? 상추 불뚝김치, 상추 불뚝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왜 그렇게 붙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기운이 불뚝 솟는다는 거야. 아니 여름에 힘들면 삼계탕 먹고 장어를 먹어야지, 민어를 먹어야지. 무슨 기운이 불뚝 솟느냐? 여름에 더우면 뭐가 먹죠? 더위 먹는다고 해요. 열이 여기 차이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소화가 어떻게 되죠? 안 돼요. 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걔가 미끈미끈해. 미끈미끈한 소통을 시켜줘. 근데 이파리가 넓어요? 커요? 작아요? 크죠? 큰 거는 뭐라 그랬어요? 냉시품. 몸에 열을 싹 빼주는 거예요. 소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몸에서 열이 쫙 나가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순환이 되니까 에너지가 옵니다. 이게 일반 음식과 절의 음식이 틀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약효만 따져. 영양이 어떻고 따져. 불교는 걔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에너지를 바꿔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괜히 불뚝 솟는다는 거예요. 예. 가을에는 그러니까 또 김치당으로 해주세요. 열무는 열식품이에요. 엇가리 배추는 감자나 밀가루 갖고 김치를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오이지는 뭐죠? 약이에요. 오이가 냉하니까. 그 다음에 풋고추, 가지, 호박, 애호박, 호박잎, 근대, 아우 다 약이에요. 그래서 풋고추하고 오이를 어디다 찍어 먹죠? 된장. 네. 여기 고창 사람 여기 사람이고요. 된장 한 사람은 저 밑에가 고향인 사람. 저 밑에 사람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된장에 찍어 먹어요. 여기는 춥기 때문에 고추장에 먹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냉국을 타도 제주도 사람들은 된장에 타. 여기 사람들은 간장에 타고 강원도는 생수에다가 고창 풀어서 국수 먹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된장에 먹고 윗지방은 고창에 먹고. 저기 충청도는요 중간이기 때문에요. 된장과 고창을 합한 막장이 유명한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예. 그 막장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맛장이 생기고. 예. 그래서 여름에는 어쨌든 미끈미끈한 거를 많이 드세요. 나 열이 많아. 그럼 보리 70에 쌀 30. 나는 냉해. 그러면 바꿔서 쌀 70, 보리 30으로 정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열이 많아. 그럼 상추쌈 된장에 싸먹으면 되고. 나는 냉해. 그럼 상추쌈에다가 쑥갓이나 파를 얹어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파뿌리를 실파를 넣어서 먹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활에서 지혜를 발휘하면 여름에 더위를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을에는 무슨 병이 많이 나와? 황열병, 염증연병이 많이 나와요. 열병이 났어. 너 뭐 먹어서 났냐니까 부처님이 연애 줄거리 이파리를 삶아먹어야 낫잖아요. 연애 줄거리 이파리는 가을에 먹으라고 돼 있어요. 꽃 필 때도 꽃만 먹는 거예요. 여기서 연밥이 좋다니까 한여름에도 연잎 따갖고 밥하면 안 맞는 거예요. 꽃이 필 때는 꽃에 에너지가 가요.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 이파리 줄거리 먹고 이파리가 지고 나면 뿌리 열매를 먹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 먹는데. 예, 가을에 연잎을 약간 낙엽이 줄 때 딸 때 가장 약효가 좋아요. 그때 따서요 제가 연차를 만들어 봤어요. 연잎차를. 그 다음 여름에 끓여갖고 한 달을 놔둬도 안 살아요. 이물질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밥을 쌓고
멸치만 안 하면 안 상하니까 선생님들이 연밥을 사서 바람속에 들면서 다니면서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연잎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여름에 따갖고 또 잡곡을 넣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잡곡은 겨울에 먹는 거예요. 가을, 겨울에.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요, 연밥 안 먹는 사람 많아. 잡곡 넣어서 안 돼요. 예. 저는 이제 제가 한 연잎이 제일 맛있다 이러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왜냐면 그때 따서 그때 나온 찹쌀 넣어서 하니까 이 맛이 섞이지가 않으니까 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상징적인 식품이 뭐예요? 연이에요. 꽃이 아름다워서 향기가 좋아서 부처님 내세우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거름거릴 때보다 뭐가 피었어요? 연꽃이 피었다. 탄생의 의미가 있어요. 연씨는 2000년이 지나도 온도와 습도가 맞은 바람의 강량식품이에요. 중국에서는 결혼하면 애기 많이 나라고 연씨를 갈아서 가자를 만들어줍니다. 연잎은 여자의 태반같이 생겼고 연의 중거리는 여자의 난서같이 생겼고 구멍을 딱 자르면 구멍이 8개. 거기서 8정도를 만든 거예요. 불교가 세상 밖에 나와서 더러운 것을 정하는 것이 연이 진흙 속에서 정하는 것과 똑같다. 그 가운데 작은 구멍은 8정도를 지키면 구품연화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신장이나 중풍을 예방한 걸 치료할 때 연을 쓰셨어요. 어느 한 선생님이 이 강의를 듣고 실험을 해봤대요. 선지국 아시죠? 선지국 끓일 때 연근을 집어넣을 때 선지가 잘 안 얽히더래요. 무슨 소리예요? 혈전을 녹여준댔어요. 우리가 코피가 나면 연근을 먹어요. 갈아서 먹으면 코피가 멈춰요. 코피는 왜 나요? 혈전이 막혀가지고 못 통하니까 옆으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코피가. 근데 연근을 먹으니까 혈전이 없어지니까 순환이 돼서 코피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하혈을 하거나 이럴 때는 연근을 먹지 말아라. 근데 연근을 썰어갖고 물에 담그면 영양이 없어. 우엉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냥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든지 안 그러면 껍질을 벗겨서 한 번만 씻어 썰어갖고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물 조금 넣어서 그냥 익혀서 그냥 드시면 돼. 아, 좀 소화되고 싶다, 맛있게 먹고 싶다면 뭐 들기름이나 직간장이나 집에서 먹은 조청만 드셔야 돼요. 왜 조청을 드셔야 되냐면요. 조청은요 발효 음식이에요. 우리가요 내가 아까 설탕 이야기를 안 했는데 설탕 드시면 안 돼요. 유기농 설탕만 드셔야 돼요. 우리 뇌에서 필요한 영양이 뭐냐면 당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험 보러 갈 때 뭐 주죠? 엿입니다. 엿이 딱 붙어서 붙는 게 아니에요. 딱 붙어서 붙으면 애들이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왜 엿을 주냐? 그동안 공부한 거 엿이 영양이라 영양 좋고 나오라 소리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이들이요 이 천연의 당을 안 먹고 가공된 당을 먹으니까 우리 피곤할 때 커피에다 설탕을 탁 넣어서 먹으면 피로가 탁 그래. 왜? 걔가 빠르게 흡수되는 거야. 빠르게 흡수되니까 어떻게 되냐? 성질이 급해져. 애들이 성격 자세가 아니야. 그래서 빠르게 흡수되는데 뭐를 일으키냐? 열을 발산해. 열은 우유가 미친 거야? 우유가. 그러니까 자제가 안 되는 거야. 그 대신 뭐가 되느냐? 뇌의 영양 흡수가 안 돼. 걔가 몸 안에 칼슘을 잡아먹어.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 우울할 때 먹고 싶은 게 뭐냐? 단맛이에요. 근데 단맛인데 설탕이 단맛을 먹으면 점점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단맛이 먹고 있을 때 천연의 당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당은 초콜릿 먹는 이유가 바로 마음이 사랑이 그릴 때 먹는 것이 바로 단맛이라는 거예요. 그 천연의 당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30대 치매 환자가 발견되는데 고등학생들 치매 온다는 거야. 앞으로 내 사진을 찍으면 내가 쪼글쪼글해 돼 있다는 거야. 천연의 당을 안 먹고 전부 다 가공된 당을 먹어갖고 머리 뇌가 영양이 잘라달라 까는 거 전문이잖아. 그랬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끼면 안 돼. 네. 옛날에는 쌀 예. 쓰레기 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연근이나 우엉을 물에 담그면 안 돼. 우엉도 물에 담그면 올리고당이 빠지게 약효가 빠져. 까맣게 변하는 거, 그 쓴맛, 저기 떫은 맛을 탄닌디길이라고 그래요. 그 자체가 장에 비피도수를 만들어줘. 항암 작용이 가장 환자한테 좋은 음식이 뭐냐? 바로 우엉하고 연근이라고. 왜? 환자들이 약 먹으면 뭐죠? 몸에 나쁜 기를 죽이면서 좋은 기를 함께 죽여. 그러니까 소화제 주고 변비약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환자가 내가 죽고 낫게 먹는 거예요.
근데 우엉이나 연근, 근데 그걸 물에 담그면 뭐냐? 깡이야. 그러니까 물에 담그면요 맛도 질겨지고요, 단맛도 없어지고요, 맛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진간장에다가 하얀 물엿 넣어갖고 오래오래 졸여갖고 저한테 요리 배운 사람은 그거 못 먹어. 안 먹어 우리는. 예. 그래서 어쨌든 가을이 되면 이제 뿌리 열매를 많이 먹어라.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냐? 세계절의 병을 세계절의 음식 한꺼번에 먹으라는 거야. 세계절의 병이 한꺼번에 먹어. 겨울에 환자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거지. 세계절의 병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먹어줘라. 봄에 취나물 말려놓고 여름에 오이 담고 가을에 무거지 김장난 언제 먹어요? 겨울에. 그래서 9가지 나온 오곡밥을 스님이 제일 먼저 나와서 세상 밖에 내놨다는 거예요. 오곡밥 줬다 1년 열다면 안 돼. 우리나라 12달을 자르면 24절입니다. 무슨 소리냐? 뭐든지 보리면 끝나. 딸기도 따기 시작하면 보리면 끝나고 참외도 따기 시작하면 보리면 끝나요. 근데 1년 12달 나오는 거 뭐예요? 어디다 하죠? 비누하수에 농사져요. 비누하수는 뭐죠? 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땅이 겨울에 얼고 쉬어야 되는데 못 쉬어. 그러니까 영양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비료 줘야 돼. 비료는 질소. 질소는 육류하고 합해지면 바로 암세포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누화 속에 농사짓는 농부는 공기 먹는다 해서 안 먹는다 했어요? 먹지요. 아파서 서울까지 오면 다 암환자. 우리가 제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땅에 에너지를 죽이고 주기의 온난화를 만들고 농부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또 비누화 속 농사를 지려면 날로 피니까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우리가 내고 먹어요 안 먹어? 내고 먹으면서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제철 음식만 먹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이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뭘 먹어야 중요한 아니라. 네. 그래서 어쨌든 제철 음식을 먹어라. 여름에 오이지는 약입니다. 콩국수는 약입니다. 왜? 냉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오이를 다른 계절에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오이지를 소금에 절이는 게 아니고 간장에다 하든지 오이를 꺼내서 장에 박든지 김치 속을 넣어서 먹어야 돼요. 여름에 오이지를 먹으면 몸이 냉해지잖아. 그러니까 또 무짠지를 먹으면 뭐죠? 소화가 돼야 안 돼요? 6개월을 숙성시켜서 먹는 거야. 몸이 냉한 사람은 오이지를 계속 먹으면 안 돼요. 짠지를 먹어줘야 돼. 근데 여름물은 써요? 달아요? 써요. 여름에 무 갖고 요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제철 음식을 먹으면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철 음식 드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하루에 3끼니를 시간을 맞춰 잘 드시는데 우리 아침에 4가을 동안 시간 맑게 먹는 거예요. 임금님도 죽 드셨는데 오래 못 사셔서 너무 잘해준다고 자축에 그렇게 갈아서 아침에는 맑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낮에는 잘 드셔도 돼요.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요. 부처님은 하루에 한 번 드셨는데 낮에 드셨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는 거 무슨 공양이라고 그랬죠? 예, 왜 사시마지라는 그 시간이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 9시, 11시간. 그 다음에 저녁에는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짐승이 먹는 시간. 밤에 누가 먹어요? 귀신이.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귀신이 먹는 시간에 먹기 때문에 꿈자리가 드시라고 몸이 무겁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의학적으로 보면 나쁜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귀신은. 그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흡수가 안 돼. 낮에 김치전을 한 판 먹었어. 에너지가 돼. 밤에 먹으면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되냐? 쓰레기. 그 쓰레기 인슐린을 써서 지방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별로 뚱뚱하지도 않은데 병원 가면 뭐예요? 고지혈증에 내장 비만이래요. 먹지 않을 때 시간에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에도 잘 먹고 낮에도 잘 먹어서 그 다음날 줄여서 먹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네. 너무 힘드시죠? 아니요. 들기름으로 하고 들깨가루 하고 그 다음에 감자가루 해가지고 저렇게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놀란 건 거기다가 할 때 간장을 좀 넣으세요. 소금하고 간장 같이 하는 거예요. 간장이 흡수에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사람 안 다른 거보다 스님은